자, 쉐이오더. 페이지 12페이지 펴십시오. 12페이지요? 12페이지는 몇 페이지야? 10페이지. 페이지니까 페이지 볼게요. 자, 챕터 1 단어명이 뭡니까? 붙었습니까? 여러 가지 힘. 앞에 우리가 뭐 입시 물리 쪽에서 힘, 역학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힘이 뭐죠? 물체를 변형하거나 또 상태를 물체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상태를 변형시키는 예,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가 깨졌어요, 용수철이 늘어났어요,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운동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을 그 원인을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은 기호는 하겠어요. 힘의 기호는 force 쓰고 있습니다. F 쓰고 있습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네요. 힘은 방해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없다? 힘은 방해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 여러 가지 물리량들 중에서 크기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는 스칼라라는 이름을 써요. 반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에 대한 정보까지 있는 놈을 벡터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즉 힘의 방향, 어느 방향, 물체의 방향에 대해서 힘의 방향, 어느 방향에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스, 힘 이런 것들은 벡터라는 물리량으로 소개되겠다고요. 방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힘의 3요소가 있을 것이겠네요. 힘의 3요소 뭐 있을까요? 어디에 힘이 작용됩니까는 작용. 어느 방향으로 하는 방향. 그리고 진짜 얼마나 크기로.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물체에 대해서 열어볼 때 왼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왼쪽 움직이겠죠. 오른쪽 방향에 힘을 주면 오른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요. 들어 올린 다음에 위로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힘의 방향. 그러면 이 힘을 약하게 줄까 크게 줄까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어디에다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네요. 그래서 A라는 물체에 오른쪽 방향으로 뭐 10N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요. B한 물체에 요 길이보다 2배 더 컸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0년. 예, 20N 힘으로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C란 물체에 대해서는 왼쪽 방향으로 요 크기하고 같은 화살표를 그렸어요. 뭐 뜻일까요? 마이너스 16년. 그렇죠? 왼쪽 방향으로 방향이 달라졌다. 정확하지 하지 않았죠? 네. 이게 어디로 가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힘의 3요소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일직선, 직선상에서 얘기들이 많고요. 공간이라든지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는 그렇게 소개되지는 않을 것이겠습니다. 힘은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바꾼다라고 했는데요. 이 힘이 반드시 접촉이 필수적인 것,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과 굳이 접촉 없어도 작용하는 힘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접촉이 필수적인 것 어떤 것 있을까요? 힘의 종류에 대해서.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또 뭐 있을까요? 부력 좋습니다. 유체를 부릅니다. 액체가 됐든 기체가 됐든 유체 속에 담긴 물체는 중력과 반대 방향을 뜨게 만드는 힘. 이 부자가 뜰 부자예요. 혹시 부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을까요? 부석사는요.
부석사, 무량수전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네. 베를린 이거 들어본 적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베를린제 부석사 검색 한번 해볼래요? 핸드폰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이거 4%만 왔어. 부석사의 그 부자가 무슨 부자입니까? 뜨다. 예, 뜨다. 부석. 뜨는 돌이에요. 돌이 뜬데 왜요? 밀도 밀도가 작아. 작아서 뭐보다? 물보다. 그렇지, 밀도가 작아서. 전초의 필수적인 힘 또 뭐 있을까요? 용수를 잡아당긴다 할 때 쓰이는 한성벽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접촉이 무관하겠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력. 그렇지, 중력이 있겠네. 또 원심력. 자력. 자기력. 자기력이 나오면 같이 따라 나올 게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나오면 같이 따라 놓은 거. 전기력. 물론 옛날엔 전기력과 자기력을 따로따로 생각했어요. 그다가 아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네 합쳐서 나중에 전자기력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입시물리 쪽에서 요 중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중력 시스템 만만하지는 않네요. 중력의 양선 질량을 가진 두 물체 M1, M2가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는 힘을 씁니다. 그 힘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면 만유의 상수치 굳이 이 G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질량 곱에는 비례되는 이걸 우리는 만유인력 중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 중력을 받습니다. 지구라는 질량체 라잼 그리고 지구 반지름 R 6,400km 정도 되는데 지구 반지름 대비 수 킬로미터 안쪽은 지구 반지름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요 거리가 H를 삼을 때 R 플러스 H가 그냥 R과 퉁쳐볼만 할 때 비슷하다 할 때 수 킬로미터 안쪽에서는 지구 반지름 6,400km를 던질 수 있겠습니다. 그게 스몰 m을 쓰면 여기에 작용한 힘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 예, 중력이라는 힘을 쓰겠고 또는 무게라는 힘을 쓰겠습니다. G의 지구 반지름 R 제곱에 라잼 지구 질량과 스몰 m 물질 질량 말입니다. 이렇게 쓰니까 너무 귀찮네요.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M, G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G가 뭡니까 하는데요. 예, 중력 가속도고 이만큼 만유의 상수 지구의 질량 그리고 지구 반지름은 고정된 값이니까 만유의 상수 지구 중력 가속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에 가속도에 놨습니다. 뭔 뜻이죠? 속도가 더해지고. 속도가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지구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 9.8m/s 제곱이 평균 지구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평균의 뜻은 9.8보다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네. 평균보다 중력 가속도가 작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고위도. 오히려 저희도. 지구가 완벽하게 구형은 아닌데요.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그리면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에 비해서 큽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지구의 모든 질량은 지구 중심의 한 질점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적도 쪽, 이 적도 쪽은 위도가 0도예요. 위도가 0도예요. 여기가 저위도예요. 극 90도 위도가 90도 N 여기가 고위도예요.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 중심에 떨어진 거리가 짧아져요. 어느 쪽에 중력 가속도가 더 크다고요? 고위도로 가야 중력 가속도가 더 커집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미묘하지만
우리가 체중계 위에 올라갔을 때 내 체중 그게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내 무게가 됩니다. 질량과 무게는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으로서 분동을 이용한 흔히 말하는 양팔저울, 위저시저울 이런 걸로 그 물체의 질량을 측정해야 됩니다. 반면 중력은 무게는 그 물체의 작은 중력의 크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용철이 늘어난 길을 이용한 그래서 용실저울이라든지 뭐 안전뱅이 저울 이런 걸로 체중 무게를 측정해야 됩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무게는 어떻게 된다고? 커져요. 무게는 커져요. 다시 말해 저위도 쪽이 무게가 작아요. 중력수가 좀 작아요. 평균보다 작은 쪽은 저위도 쪽입니다. 그럼 저위도에서도 산이 높은 지역과 해안가 근처라면 어느 쪽이 더 중력가스도가 작게 걸리겠습니까? 산 높은 쪽이 중력가스도가 작게 걸립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내 무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mg 쓰면 이 g가 지구 중력가스인데 평균값은 9.8 m/s 제곱인데요. 평균을 하다 보는데 평균도 평균이지만 9.8을 계산하다 보니까 산수계산이 너무 귀찮은 요인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정도쯤에는 위치 에너지라는 이름을 한번 배워본 적이 있을 텐데요. 위치 에너지 할 때 9.8 mH 했잖아요. 9.8이 지구 중력 가스도의 크기로서 9.8 쓰고 있습니다. 1kg짜리 질량체에 9.8 m/s 제곱을 가스도 걸리면 1kg은 9.8 뉴턴이라는 그 물체의 무게, 즉 중력의 크기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근데 9.8 너무 사수계산하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냥 퉁쳐서 10m/s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8에 질량 1kg짜리 높이 8.5m 계산하면 끔찍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m/s 제곱의 중력가스를 주는 경우들이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하는데요. 단시간당 중력 가속도가 물체 질량과 상관이 있어 없어? 물체 질량과 중력 가속도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질량이 작은 물체나 질량이 큰 물체나 같은 중력 가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질량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들어봤어 알 텐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물론 과학에도 굉장한 업적들을 남기긴 했는데요. 근데 과학의 물, 화, 생, 지에 대해서 싸질러 놓은 헛소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물리에서 싸질러 놓은 헛소리는 무거운 놈이 빨리 떨어진대요. 이견 그래 보입니다. 내가 떨어지는 것과 깃털 떨어지는 거 보면 내가 더 빨리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공기 저항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공기 저항력이 없으면 깃털이 됐던 볼링공이 됐던 동시에 지문 중이면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의심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오씨 어떻게 그게 같이 떨어져? 전 무거운 게 너무 더 빨리 떨어져? 마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 일이 제가 갈대입니다. 자, 그렇지만 나하고 피트라고 떨어지면 분명히 내가 먼저 떨어져요. 그치? 네. 그럼 피트를 잡고 있으면 피트 잡고 같이 떨어지면 나하고 피트라고 했죠. 어쨌든 질량이 더 커졌잖아. 그럼 더 빨리 떨어져야 될 텐데. 그럼 피트는 아까 말했지만 가벼우니까 느리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말이 모순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떨어질 거야. 공기 저항력 때문에 차이가 나서 그렇지 공기 저항력이 없으면 동시에 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갈릴레이의 실험 중에 피사의 사탑에서 서로 다른 질량을 기울어진 피사라는 도시의 기울어진 탑에서 떨어뜨렸다 하는 그런 것들은 호사가들이 나중에 적은 말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갈릴레이가 직접 그런 실험을 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싸질러 놓은 헛소리 무거운 놈이 더 빨리 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2000년 전 사람이고요. 갈릴레이가 1500년 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암흑기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화학에서는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뭐지 했죠? 화학 안 배웠어요? 예, 사원수를 얘기했습니다. 물, 불, 바람, 흙이 뭐 적당히 섞이면서 온갖 걸 다 만들 수 있대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만들겠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습니까? 그잖아요? 성공한 사람 있어요? 납을 금으로 만드는? 없어요. 없죠. 생물에서는 어떤 개소리 했을까요? 원정. 생물에서는요, 집더미를 떴는데 거기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집더미를 떴는데 거기서 쥐가 들끓어요. 그래서 생물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요. 지푸라기를 일으켰는데 거기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바퀴벌레의 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쥐가 나왔다는 것은 그게 뭐 쥐가 숨어 들어갔고 짝짓기해서 새끼를 낳은 거예요. 흔히 생물 속생설에 해서 생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생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낳은 거고 또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생식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낳을 거죠. 알겠어요? 생물 속성설의 얘기 그거를 부정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구과학에서도 또 한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참 유명한 양반인데 물화생기에 대해서 엄한 말을 한 것씩 다 했네요. 뭐 했을까요? 아까 뭐 소리가 좀 뭐 지구과학에서 헛소리하는 거 뭐 있을까요? 맞는 말 한 것 같아서 그래요. 어? 평면설? 평면설보다 조금 더 심한 거. 지구는 평면이다. 아닌데. 하늘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 천동설 얘기했습니다. 그 천동설을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하고 또 중세 저 뭐 기독교 이런 쪽에서도 그걸 뭐 같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도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이가 그렇게 이제 야 천동설 아닌 것 같아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사형까지는 아니고요. 그 감금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만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헛소리, 물화생기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나씩 다 했네요. 그죠? 중력이 지구 질량에 물체의 질량에 대해서 중력가스를 곱하면 그 물체에 걸리는 중력이 크게 나온다. 이때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가속도는 똑같다. 따라서 높이만 같다면 바다에 떨어질 때 걸릴 시간은 서로 같게 떨어집니다. 높이만 같다면 바다에 떨어질 때 속력은 서로 같은 속력으로 떨어집니다. 걸릴 시간과 속력이 서로 같습니다.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물체의 무게는 중력의 크기로서 지구로 볼 때 높은 산에 올라간다든지 또는 저 위로 가면 중력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미묘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 미묘한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측정을 해낼 수가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측정을 해내거든요. 여러분들이 금을 사겠다고 하겠습니다. 적도 근처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금을 사려고 합니다. 질량을 측정해 좋겠습니까? 무게를 측정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입장이에요. 무게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저희도 가면 무게가 작아지거든요. 만약에 아주 먼 곳에 가버린다면 무게가 아예 0에 수렴할 수도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예, 달에 가면 무게가 얼마 된다고?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네. 그치? 사람 데리고 야 달에 올라가서 내가 무게 재가지고 하면 야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6분의 1의 값으로 후려쳐서 살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했던 거 똑같은 내용 안 적어주세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여기 아까 중력가스도 똑같이 쓰게 똑같게 했는데. 네. 예시는 똑같아요. 발전. 고등학교에서는 해당하면 16파스칼 제곱을 주겠다고요. 6.8 넣어서 계산하기 귀찮았단 말입니다.
할머니 숙제 아까 그거 프린트 불었는데요. 네. 50문제 정도죠? 네. 자, 오늘 배우하고 이제 할 것은 힘의 종류 중에서 마찰력이라는 이름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버지 한번 마찰력은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그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마찰력이 없는 평면에서 설명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마찰력이 없는 공간이라는 것은 마찰력 없는 평면이라는 것은 이런 거 있을까요? 없죠. 물체 운동 방해하는 붕괴, 저항력 이런 것들도 일종의 마찰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찰력, F 마찰력은 운동 방해를 방해하는데요. 이 마찰력은 어떤 표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U를 쓰면서 이놈은 마찰 계수를 씁니다. 마찰 계수. 즉 물체와 평면 사이에 거친 정도 또는 운동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찰 계수. 그리고 라젠을 쓰는데 이 라젠은 수직 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마찰 계수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한다 했잖아요. 그지? 이런 표면 하나 놔뒀습니다. 물체에 될 만한 거 없나? 그래, 이런 것들을 한번 움직여 볼까 하겠습니다. 같은 질량의 물체인데,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질량의 물체인데, 지우개 해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같은 질량이라면 이 고무지우개는 바닥과 좀 더 잘 붙으려고 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성질이 이게 좀 더 클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마찰 계수는 물체와 그 바닥과의 고유한 성질로서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N은 수직 간격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바닥이 그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을 수직 간격이라는 힘을 씁니다. 수평한 물체에 물체가 놓여 있어요. 수평한 곳에 물체가 놓여 있어요. 질량 M이 있네요. 이 M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힘이 있을 것이야. 이것을 우리는 중력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아보다시피 mg 되겠죠. 이 물체가 여기 놔둘게요. 이 물체는 중력 걸려 안 걸려? 아까 말했지만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중력이 걸려요. 이 물체가 1kg짜리라면 10N의 무게가 10N 중력이 아래쪽으로 걸려요. 근데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죠. 이 안 내려가게 만드는 것은 바닥면이 이 물체를 위로 떠받치는 이걸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직 항력과 중력이 같은 크기로 걸려 있어서 이게 안 내려가고 떠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중력과 수직 항력이 나중에 조금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힘의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직 항력과 중력이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바닥을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체에 걸리는 무게가 곧 수직 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평면에 놓여 있는 물체 추가적으로 별다른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내 체중에 대한 내 무게가 있겠죠. 내 체중에 대한 내 무게가 있겠습니다. 무게는 똑같게 수직하게 똑같은 이런 상태라고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마찰 계수는 어떨까요?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나를 밀어서 옆으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할 때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 어떤 경우가 더 클 것 같습니까? 하는 거예요. 롤러 스케이트를 신고 있습니다. 와 등산화를 신고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마찰 계수가 더 크게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할까요? 그렇죠. 아마 등산화 그쪽은 바닥 재질이 그죠? 바닥과 좀 더 잘 밀착되는 그런 재질이다 보니까 움직이게 만드는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좀 더 크게 작용되겠습니다. 반면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리는 이런 것들은 마찰력을 좀 작게 만들어서 쉽게 굴러가게 해주는 거죠. 세상에 마찰력이 커야 좋은 경우도 있고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찰이 커야 좋은 경우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네요. 예, 볼펜에 보면 이런 고무 같은 것들이 박혀 있으면서 접지력을 마찰력을 크게 해서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거죠.
마우스패드도 예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거 자체도 말입니다. 바닥바닥 마찰을 딛고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만약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있다면 잘못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주 재밌게 되겠네요. 그죠? 하면 마찰이 작아야 좋은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롤러장에 갔다면 그렇겠어요? 등산을 신는 것보다 당연히 롤러스케이트 타는 게 마찰이 작아서 더 빠르게 나갈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스피드 스케이트라면 스케이트 날을 통해서 마찰이 작게 해서 더 빠르게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수영하는 사람들도 뭐 몸에 털이 많으면 그거 털 자체가 마찰력을 좀 키운다 해서 털을 싹 밀고 그렇게 수영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커야 좋은 경우, 작아야 좋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좀 전에 마찰력은 수직 간격이 비례됐잖아요. 근데 수평면을 떴으면 물체의 무게와 수직 간격이 서로 평행의 관계가 있습니다. 수평면이 아닌 빗면에 놔두면 어떨까요? 빗면에 놔둬도 mg만큼의 중력과 같은 크기의 수직 간격이 걸릴까요? 아니요. 마찰력. 밑으로 내리게 하는 힘이 있을 것이야. 이 힘을 뭐라 부른다고? 중력. 네, 중력이라 불러요. 중력은 mg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직사각형 만들어가지고 요걸 F1을 쓸게요. 요걸 F2라고 쓸게요. 알겠습니까? 경사각도 요 각을 세타로 두면 이 각이 세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삼각함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배워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야?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타에 대해서 A, B, C 하면 사인 세타는 A분의 C를 뜻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가 되겠는데요. 요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이놈분의 이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mg분의 F1 쓰고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mg분의 F2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F1을 다시 한번 더 써볼까요? F1 이놈은 mg가 넘어가면 mg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mg 사인 세타는 무슨 뜻입니까? 하면 이거는 물체를 빗면에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물체를 빗면에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힘을 F1을 쓰고 있고요. 지구과학 쪽에 들어가면 경사면에 놓인 물체가 바닥으로 굴러내려가게 만드는 구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돌 굴러내려가요, 산사태 나와요 할 때 그 얘기 됩니다. 그럼 F2는 어떻게 쓸래요? mg에 대한 코사인 세타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F2는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 이렇게 표현할게요. 됐습니까? 힘은 항상 상호작용이에요.
힘은 항상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힘이라 불러요. 좀 전에 이 물체가 중력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체가 내려온 이유는 뭐라고요? 중력. 중력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물체 운동 상태가 분명히 바뀌었잖아요. 아래쪽 방향으로 속력이 빨라지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힘은 중력 때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지구가 이 지구계를 당기는 힘 뭐라고 부른다고? 지구계의 무게예요. 이해됐어요? 이 지구계의 무게는 지구가 이 지구계를 당기는 힘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요, 그럼 지구계는 지구를 안 당길까요? 아니요. 당겨요. 지구계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지구가 지구계를 당기는 힘과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 적용해요. 이런 방법을 우리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작용 반작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의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존재합니다. 작용만 되는 힘은 없어요. 근데 작용과 반작용 크기는 서로 같다 했잖아요. 힘의 방향 반대가 되겠고요. 지구가 지구를 당기는 힘, 지구계가 지구를 당기는 힘 서로 같아요. 이게 같은 크기라는 걸 인지 못하고 당연히 지금 큰 지구가 더 큰 힘을 당기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 쳤다가는 물리가 정말 재미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동기생들이 같은 해에 태어난 동기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3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반 정도는 문과 갑니다.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 서로 같다는 거예요. 깡패 주먹이 내 턱을 때렸대. 깡패 주먹이 받는 힘이 클까요? 내 턱이 받는 힘이 클까요?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깡패가 내 턱을 때렸다는 것과 똑같은 말은 뭡니까? 내 턱으로 깡패 주먹을 때렸다는 것과 똑같아요. 깡패가 내 턱을 1000N의 힘을 쳤어. 야, 나도 내 턱으로 깡패 주먹을 1000N으로 친 거예요. 근데 내 턱 훨씬 아프고 깡패 주먹은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 내가 뺨을 이렇게 때려봐도 내 뺨은 훨씬 아프고 손바닥 별로 안 아파요. 그걸 직접 해볼 일은 없잖아요. 네, 뭐 직접 해보시면. 근데 왜 뺨은 훨씬 더 많이 아플까요? 면적 똑같은. 면적은 당연히 똑같죠. 뼈가 아니. 통점. 여기에 통점이 많았습니다. 감각적인 개수가 많아서 더 아프게 느낄 뿐 힘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쪽에 신경들 다 마비시켜요. 마취를 정확하게 다 해서 하면은 이쪽은 감각이 전혀 없어요. 아프고. 여기로 맞으면 돼. 여기로 주먹을 예.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자, 다시.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불러주는 힘은 A가 B한테 하니까 B도 똑같이 A한테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과 작용 반작용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 요놈과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면 될까요? 작번은 A가 B한테 어찌하니까 B도 A한테 어찌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게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지구가 지구를 당기니까 지구도 지구를 당겨.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고요.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른대요. 이것과 작용 반작용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A가 B한테, B도 A한테. 물체가 빗면을, 빗면이 물체한테. 그래서 이 F2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것은 빗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F2 쓸게요. 뭐라 쓴다고? 빗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 쓰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뭐지? 이 힘을 뭐라 부를까요? 부려. 아니. 수식하는 게.
평면이 받침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다. 예, 이걸 묻는 수직 환경 N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빗면에 놓여 있는 물체라면 마찬가지로 U에 대해서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사장과 정해 주십시오. 마찰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대로요. 정지한 물체한테 작용되면 정지 마찰력, 움직이고 있는 물체한테 작용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입니다. 내가 이 물체에 5N 힘을 줬는데 안 움직인대 라고 해보자고요. 아니 힘을 줬는데 안 움직여. 왜 그럴까요 하면 5N 준 만큼 이 물체에도 바닥에 5N만큼 마찰력이 걸렸기 때문에 안 움직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10N 힘을 줬는데 안 움직여. 마찰력이 10N 걸리는데 정지 있습니까? 정지 마찰력 10N 걸려라고 얘기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뭔가 물체를 뭐 밀고 리어카 같은 거 밀고 가는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뭐 밀고 간다 생각하면 밀고 가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밀려면 밀고 갈 때보다는 좀 더 힘이 많이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하면 X축 외력에 대해서 마찰력이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력을 20N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0N 줬는데 안 움직여? 마찰력이 10N 걸리기 때문이에요. 15N 줘도 안 움직여? 15N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으로 걸리기 때문이에요. 20N 주니까 그제서야 움직인대. 그때 이 마찰력을 묻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부터 한번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쉽게 움직이면 이거를 운동 마찰력이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외력의 크기하고 정지 마찰력은 서로 같은 크기가 되겠고 운동 마찰력은 최대보다는 작거든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캐리어를 끌고 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그때가 어려워서 그렇지.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기고 나면 운동 마찰력은 좀 작습니다. 즉 작은 힘으로도 밀고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마찰력이 아까 U 수직관계 바뀌지 않는다면 마찰계수 U 정지 마찰계수 최대 정지 마찰계수 U의 운동 마찰계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지 마찰계수는 앞에 최대를 빼고 최대 정지 마찰계수는 그럼 최대 정지 마찰력은 최대를 빼고 그냥 정지 마찰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마찰력의 방향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알겠어요? 네. 이 물체가 내려간다면 빗면 내려가는 반대 빗면 방향으로 마찰력이 걸려 하는 거고 빗면에 놓인 물체가 안 움직이고 있네요. 예. 그렇다면 정지 마찰력과 그리고
빗면 따라 내려가게 하는 힘이 서로 같은 크기로 걸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자, 표면 위에 이 물체가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운동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걸 우리는 힘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는데요. 이 물체는 지금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R자 힘, 합성된 힘의 크기는 0입니다. 아까 중력과 수직 관계의 힘의 평형의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약간 경사를 줬어요. 경사를 주려면 이 빗에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힘, 다시 말하면 mg sin 세타 힘이 존재해요. 내려가 안 내려가? 지금 안 내려가죠? 네. 왜 그럴까요? 마찰력. 아. 마찰력과 이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 같았습니다. 이 물체가 안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빗면에 놓여 있는 물체가 안 내려가는 이유는 이 빗면 따라 내려가게 하는 힘 mg의 사인 세타가 그것을 방해하는 F 마찰력 U의 mg 코사인 세타가 뭐였기 때문에? 같았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같았기 때문이에요. 마찰력이 있으면 더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찰력이 더 컸으면 빗면 따라 기 올라가야 돼요. 이해됐어요? 같은 크기예요. 마찰이 더 커서 안 내려갑니다. 아니에요. 마찰력과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이 같아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같아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식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mg 사인 세타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과 마찰력 umg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 같대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변의 mg는 어때요? 씌워도 상관없겠죠. 이해됐습니까? u 마찰 개수는 코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가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삼각수 이런 거 공부해봤지만 사인 세타는 어떻게 표현한다? a분의 c를 표현한다 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a분의 b를 표현한다고요. 탄젠트 세타가 있어요. 탄젠트 세타는 요것보다 이걸 얘기합니다. b분의 c를 얘기합니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를 물었어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물었어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코사인에 대한 사인 하니까 a가 사라지겠죠. b분의 c가 나오네요. 아직 여러분 삼각함수를 안 배웠다 했으니까 좀 배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탄젠트 세타가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마찰력과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마찰력에서 U가 얼마 걸립니까? 예. 이 각도 탄젠트 세타가 나와요. 이해됐어? 안 내려가고 있다고요? 정지 마찰, 정지되고 있으니까 정지 마찰 개수가 탄젠트 세타가 나와요. 기울다 드디어 처음 움직이는 놈이 보이죠? 이해됐어요? 네. 각을 올리다 보면은 mg 사인 세타는 커지고 mg 코사인 세타는 작아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쓱 밀리게 됩니다. 야 내려와. 내려오는 순간이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 개수 탄젠트 세타가 걸리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결국엔 물체 질량과 상관이 없는데요. 마찰 개수는 또 확 내려와. 두 개의 물체 보입니까? 예, 하나는 플라스틱, 하나는 일반적인 플라스틱이고요. 하나는 고무 신경을 해볼게요. 동시에 내려가면 곤란한데.
누가 전지발식에 속하겠습니까? 플러스 쪽입니까? 지우개 쪽입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맞춰 얘기했고요.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얘기하도록 할게요. 정리해 주십시오.